4월 16일 메이저리그 오클랜드와 디트로이트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직전 경기에서 디트로이트는 휴스턴을 상대로 6대4로 승리를 거둔 데 성공했죠. 이 2회와 4회 각각 3점씩 뽑아내며 6점을 먼저 선취 득점했지만 5, 6, 9회에 하나씩 실점을 내어주며 결국 추격을 어느정도 허용했다는 점은 디트로이트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날 디트로이트는 총 6명의 불펜을 활용했으며 그 중에는 투구수를 상당히 많이 가져간 투수는 그나마 없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타격에서 칸달라리오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전히 이 카브레라가 부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이 타선에서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이 생겼다는 이 디트로이트의 수뇌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반면 오클랜드의 경우에는 이 직전 경기죠. 오늘은 경기를 쉬었고 직전 경기에서 애리조나를 상대로 7대5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날 라우리의 타격감이 폭발하면서 득점을 꽤 올리는 데는 성공했죠. 하지만 경기 초반에 5대0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이 경기 후반에 7회 4점, 8회 1점, 9회 1점 이렇게 나란히 경기 극후반에 뽑아냈다라는 점은 경기 초반부터 조금 더 타격 집중력을 올려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 오클랜드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날도 오클랜드의 경우에는 6명의 불펜을 총 사용을 했는데 그래도 하루에 휴식기를 가져갔다는 점은 오클랜드의 불펜의 과부하는 딱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윈즈라는 불펜 선수가 있죠. 윈즈는 총 9개를 던졌고 그 다음에 나온 이 고에라라는 투수가 44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하루에 휴식기가 있었다지만 이 고에라는 출전하지 못하지 않을까 좀 보여지는 경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팀의 선발 투수는 마나야와 스쿠발로 발표가 났습니다. 마나야는 2경기 선발 등판에서 1패를 기록하고 있죠. 평균 자책점은 5.06으로 이 휴스턴을 상대로 2차례 등판했는데 이 첫 번째 경기에서 홈런 2방을 허용하며 5자책점을 기록했고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 두 번째 경기에서는 6이닝 동안 6피안타 1자책점만을 허용하면서 이 볼넷이 적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타격에서 휴스턴이 생각보다 많이 죽어가는 시점에 이 마나야가 던졌다라는 점에서 이 긍정적인 모습을 얼마나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마무리를 직전 경기에서 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마나야는 92마일의 베스트볼과 85마일의 체인지업, 79마일의 커브볼을 골고루 던지면서 3피치 유형을 가져가는 투수이며 이 최고 타구 반발 속도와 하드히트 비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은 이 장타 허용률이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많이 떨어뜨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상대 투수인 스쿠발은 이 디트로이트에서 꽤나 기대를 했던 이 좌투수인데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 안타까움을 표시할 수밖에 없죠. 이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2차례 등판해서 첫 번째 경기에서는 2실점으로 선방을 했으나 이 두 번째 경기에서 홈런 3방에 6자책점을 기록하면서 결국 이 장타에 무너지고 말았던 스쿠발이었습니다. 94마일의 페스트볼과 85마일의 슬라이더 이 두 개를 메인으로 던지며 간간히 던지는 체인지업과 커브로 타자의 타이밍을 뺏고 있는데 여전히 그게 잘 먹혀들지 않고 있는 최근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오클랜드가 타격이 살아나는 시점에서 이 장타를 많이 허용하는 모습을 이 스쿠발이 보인다면 내일도 고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불펜 상황을 본다면 이 오클랜드가 조금 더 자원이 많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많은 자원이 있는 만큼 롱릴리프로 내세우는 투수도 많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분명히 고에라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에라가 너무 많은 피칭을 가져갔기에 하루의 휴식으로 다시 등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이 패티시 가장 핵심 불펜이 되고 퍽이 그 뒤를 이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불펜진에서 트레비노도 열심히 분발해주고 있는 만큼 이 필승조가 버티고 있는 오클랜드라는 상황에서 이 디트로이트가 점수를 못 뽑아내고 오클랜드에게 리드를 뺏긴다면 이후 점수를 뽑아내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반면 디트로이트의 경우에는 파머가 무너졌고 그 외의 투수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소토가 2.70의 방어율로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지만 나머지 무실점 피칭의 투수들은 이닝수가 적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힘들며 최근 불펜들은 모두 무너지고 있는 추세의 디트로이트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불펜 부분에서는 오클랜드가 우위를 가져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경기를 정리하자면 분명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양팀입니다. 타격에서 물꼬를 트기 시작한 두 팀이기 때문에 내일 타격에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양팀의 선발 투수도 분명히 보여준 기량은 조금 약한 만큼 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타격이 다시 한번 불을 뿜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양팀의 불펜진에서도 점수차가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이 더 큰 점수차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많은 점수가 날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죠. 오클랜드가 하루의 휴식을 취하면서 더 체력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 디트로이트가 보여준 타격이 이 오클랜드의 불펜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그에 따라 이번 경기는 양팀의 불펜도 좋지 못한 점, 선발 투수가 약한 점, 타격이 살아났다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가르치는 이 오버로의 접근이 좋아 보이는 듯합니다. 따라서 내일 경기는 오클랜드의 오버로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메이저리그 워싱턴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직전 경기에서 이 워싱턴은 세인트루이스에게 6대0 완승을 거두면서 승리를 자축할 수 있었죠. 이날 등판했던 클레이, 레이니, 그다음에 수에로, 그다음에 보트라는 불펜이 모두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해주면서 굉장히 준수한 어떤 기록을 남기는 경기 내용이 깔끔한 그런 승리를 가져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이 오클랜드를 만나가지고 2연패를 당하며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고 결국에는 이 아쉬운 마음을 담은 채 하루에 휴식을 취하고 내일 경기를 치르게 되는 것 같죠. 따라서 이 내일 경기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마음가짐이 조금 남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타격감에서 굉장히 좋게 출발했던 시즌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 많은 타격들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일 경기에서도 이 워싱턴의 타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내일 만만의 준비를 하고 경기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이 코빈과 메리 켈리로 발표가 났죠. 이 두 투수 모두 다 지금 최근 페이스가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 다저스를 상대로 단번 등판해서 4.1이닝 동안 6피안타를 허용하며 6자책점을 기록하고 내려갔죠. 이 다저스의 타격감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으나 이날 기록한 이 3개의 볼넷이 역시나 코빈의 이 커맨드가 아직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며 구속조차 90마일대의 직구와 79마일대의 슬라이더를 주력으로 던진다면 이 애리조나의 타격에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이 여러 지표에서 첫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좋지 못하게 나와 있는데 이 코빈이 발전을 하려면은 이 다른 변화구들의 비중도 충분히 늘려가면서 타자들의 타이밍 싸움을 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반면 켈리의 경우에는 두 경기에 나와서 8.10이라는 ERA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경기에서 샌디에고를 상대로 등판해서 4이닝 동안 홈런 포함 5피안타를 허용하며 3실점을 했고 이 콜로라도전에서 콜로라도 원정길이 험난했죠. 이 코어스 필드라는 타자 친화구장에서 9피안타 홈런 1개 포함해서 6자책점을 기록하며 안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시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가 조금 운이 안 좋았습니다. 워낙 강타자들이 있는 팀과 상대, 그리고 이 타자 친화구장에서의 상대, 그렇다 보니까 이 켈리의 성적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켈리가 제구면에서는 조금 더 이 코빈보다는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지며 그 부분에서 커브볼이 잘 먹힌다면 이 워싱턴 타자들을 상대로 의외로 또 좋은 성적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분명히 하락세에 있는 두 투수다 보니 이 타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 팀의 불펜 자원을 본다면 이 워싱턴의 경우에는 충분히 불펜이 활용할 수 있는 불펜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 중에도 이 수에로라는 투수가 평균 자책점 1.69를 기록하면서 최근 5.1이닝이라는 긴 경기 동안 아직까지 잘 선방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 다이아몬드백스의 경우에는 이 로페즈죠. 이 로페즈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그 외에는 이 소리아가 무실점, 짧은 기간이지만 무실점을 하고 있고 이 피콕이죠. 이 피콕이 5.1이닝 동안 이 무실점으로 이 롱릴리프의 역할을 해주면서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내일 경기에서 이 켈리가 긴 이닝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이 피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그 뒤로 이어져 나오는 이 로페즈가 경기를 잘 마무리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마무리 데벤스키가 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로페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죠. 정리하자면 이 휴식일을 가진 애리조나가 원정에서 부담감을 조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1차전에서 등판하는 투수들이 5선발급 투수들의 매치업이다 보니 이 불펜들을 준비시켜야 될 것으로 보이죠. 애리조나는 2명의 필승조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이 투수들이 있지만 그러기에 메리 켈리가 7이닝을 맡아줘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 뒤를 이어 이 다리를 놓아줄 1명에서 2명 가까이 되는 투수가 이 역할을 잘 해줘야만 애리조나가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 워싱턴도 코빈이랑 카드를 꺼내면서 이 타격전을 예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기 중반까지 넘어서까지는 이 필승조를 꺼내서 빨리 무리를 하기보다 이 타격으로 맞서가며 경기 후반 클러치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죠. 이 워싱턴은 이 시즌을 늦게 시작해 페이스를 올리는 애를 먹고 있고 애리조나는 2연패를 당하면서 양팀 모두 승리가 절실함은 같은 입장입니다. 이 지난 시즌 양팀 맞대결이 한 차례도 없었고 오랜만에 만나는 이만큼 이 불펜에서 이 낯선감은 분명히 받을 것으로 보이나 이 선발 투수들의 기량을 본다면 이 초중반부터 이 많은 점수가 날 것으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 워싱턴이 타격감을 조율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점은 워싱턴도 홈에서 타격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기에 이 워싱턴 경기는 이 오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클리블랜드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직전 경기에서 로돈이 9회 초 퍼펙트 게임을 눈앞에 두고 몸에 맞는 공을 허용하면서 이 노히트 노런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던 시카고 화이트삭스였죠. 이 화이트삭스는 1회에 플랫삭을 0.2이닝 동안 안타 7개를 때려내며 6득점을 올려냈고 이로 인해서 이 경기는 초반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했었죠. 이후 3회 2득점을 올리겠지만 이 클리블랜드 불펜을 상대로는 추가 득점을 하지는 못했던 이 화이트삭스였습니다. 그래도 완벽한 승리를 거뒀던 화이트삭스기에 이 기세는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죠. 내일 양팀의 선발 투수는 랜스린과 12일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 랜스린의 경우에는 LA 에인절스와 캔자스시티 경기에 등판해서 총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경기당 볼넷이 하나골로 첫 번째 경기에서 2개, 두 번째 경기에서는 하나도 없이 완봉승을 거두었던 만큼 이 랜스린의 페이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빠른 공 93마일 정도 나오고 커터는 88마일 정도 던지는데 나머지 2개 구종은 거의 던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투피치 유형으로 타자들을 방망이를 솎아낸다는 능력은 이 랜스린을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많은 지표에서 메이저리그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장타만 조금 조심한다면 랜스린이 무너질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BL의 경우에는 클리블랜드에서 그래도 재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2승을 모두 챙겼고 평균 자책점 2.45를 기록하고 있죠. 직전 경기에서 이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다시 등판해서 7.2이닝 동안 3피안타만 허용하며 홈런 하나를 맞았던 것이 유일한 평균 자책점을 올린 실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번의 등판 모두 이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등판했다라는 점에서 이 새로운 화이트삭스를 상대로 등판했을 때 이 어떤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이 기대를 가져야 될 것 같죠. 이 시벨의 경우에는 패스트볼 92마일 정도 빠르게 공을 던지고 똑같이 랜스린과 같이 커터를 던지면서 이 커브볼과 체인지업, 슬라이더 이 5가지 구종을 섞어 던지면서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어내는 상당히 까다로운 기교파 투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벨의 경우에는 탈삼진율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제구가 어느 정도 준수하게 되고 있으며 이 워낙 많은 공을 던지다 보니까 타자들이 방망이는 일단 많이 쫓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점을 가진 투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최근 기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벨이기 때문에 내일 그렇게 대량 실점을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우투수라는 점에서 화이트삭스가 이 좌타자에게 특히 강점을 보인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선발 오늘처럼 완벽하게 이 플랫삭이 무너진 모습을 다시 보여주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생각이 되는 것 같죠. 양팀의 불펜 자원을 본다면 분명히 필승조의 기량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양팀입니다. 이 버머와 크로셋 그리고 이제 코팩이고 그 다음에 루이즈까지 어느 정도 다 기량을 해주는 화이트삭스의 불펜진이고 이 클리블랜드는 오히려 더 뛰어납니다. 이 많은 투수들이 아직 많은 경기를 출전했음에도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클리블랜드의 불펜이 탄탄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화이트삭스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약세에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 직전 경기에서 로돈이 경기를 끝까지 책임져주면서 이 화이트삭스의 불펜은 오히려 체력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턴이죠. 마턴. 이 마턴을 제외하고는 투구수가 그렇게 과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마턴도 약 28개였나요? 8개 정도의 공을 던졌기 때문에 내일 등판을 굳이 해야 된다면은 한 번 더 연투를 할 수도 있는 여건에 있다라고 보여짐에 따라 이 선발 투수들의 활약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양팀 불펜들이 총 출동해서 경기를 끌고 나가고자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죠. 따라서 내일 경기 불펜 싸움도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정리하자면 이 화이트삭스의 론돈이 퍼펙트 게임을 눈앞에 두고 몸에 맞는 공을 허용하며 노히터를 기록했습니다. 이 화이트삭스가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 역할이었고 이 타격에선 1회 선발 플랫삭을 그대로 침몰시킨 것이 주요했죠. 이 롱릴리프로 나온 스테판을 공략해 점수를 더 뽑아내는 데 성공했던 화이트삭스지만 이 여전히 클리블랜드의 포인트 불펜들은 강했고 이후 화이트삭스는 경기 중후반에는 득점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내일 경기에서 화이트삭스는 론돈의 활약에 이 불펜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기에 더 기량을 기대할 수 있고 클리블랜드는 이 마토니 투구수가 28개로 조금 과다했다는 것 빼고는 다른 선수들이 다 정상 기량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시 이 선발 투수들의 기량과 불펜의 기량을 고려한다면 이 언더로의 접근이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죠. 이 화이트삭스의 타격이 매섭고 적은 점수라도 뽑아낼 수 있다면 이 기세를 이어 승리를 챙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화이트삭스의 승리는 분명 차선책으로의 선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경기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언더를 주력으로 추천드리며 차선책으로 화이트삭스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